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회복세를 보이나 싶더니 지금은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오늘장 어떻게 네, 보실까요? 오늘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장 초반에 양 시장이 다 좀 긍정적인 흐름, 미국 시장 분위기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야, 이거 오늘도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아쉽게 지금 이제 코스피도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했고 코스닥은 막 하락전에 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가 동시에 또 약간 또 정치 이슈가 오전장에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조금 겹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가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축포를 터뜨렸는데 미국만 축포를 터뜨리고 지금 우리는 오늘도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미국 시장 오늘 간밤에 여러분들 다 보셨다시피 나스닥 지수는 오늘 사상 처음으로 2만 포인트를 넘어섰어요. 근데 이제 지수가 2만 포인트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들이 보면 테슬라가 오늘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죠. 어찌 보면 M7 기업 중에 유일하게 이제 최고가 경신이 안 됐었던 기업인데 오늘 사상 최고가 경신을 좀 했고 애플도 장중에는 최고가 경신을 했었고요. 아마존, 알파벳, 넷플릭스 뭐 일제히 다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판세는 결국 미국 시장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도 결국은 뭐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전망이 워낙 좀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거의 모든 자금들이 미국 시장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내 증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 그래도 완화되면 아직까지 뭐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조금 완화되면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지수가 이제 강하게 반등에 좀 성공을 했죠. 오늘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올라가나 했는데 지금은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뭐 어쨌든 만기일 수급 이슈도 분명히 좀 있고요. 다만 지수 레벨 자체가 워낙 지금 낮은 구간까지 폭락을 했다가 저점을 만든 게 이게 개인들이 저점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개인들의 투매를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이 받아내면서 시장이 이제 단기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시 만기일이지만 지수의 하방 압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장중 이제 출렁거림이 조금 있더라도 막판에는 오히려 이제 종가 관리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틀 상승 이후에 오늘 하루는 조금 숨고르기 하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종목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어쨌든 주말에 또 탄핵 표결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 좀 남아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낙폭과대 구간을 이제 벗어나서 추세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들어놓을 거냐 혹은 또 다른 어떤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서 다시 떨어질 거냐 요걸 이제 결정하는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에 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주 후반의 이벤트를 좀 기다리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미국 증시처럼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펩트론이에요. 오늘 단연 뭐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오늘 오전장의 펩트론이 굉장히 이슈였던 게 사실은 SK 펩트론이 어저께 비상장에서입니다. 펩트론이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최소한 1조 원에서 최대 2조 원 가까운 GLP-1 유사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계약 상대방이 누군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지금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상당히 이제 유력한 계약 상대방으로 이제 꼽히고 있고 그 중에서도 노보 노디스크는 자체적인 이제 생산 설비가 충분히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가 SK 펜트론한테 한 1조에서 2조 원 정도 규모로 GLP-1 유사체 생산을 위탁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다 보니까 일라이 릴리하고 지금 1개월 제형 개발하고 있는 펩트론이 이제 한국에서 생산해서 나중에 펩트론하고 결국 또 계약을 체결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부각이 좀 되면서 오늘 초반에 25%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어요. 사실 지금은 지수가 좀 밀렸습니다만 초반에 펩트론이 치고 올라가면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흐름. 특히 1개월 제형 이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D&D 파마텍도 급등이 나왔었고 인벤티주렉 같은 이런 기업들도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면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오늘 오전장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수급을 좀 이끌고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 오랜만에 오후장 수급 특징주 또 반도체 종목.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지수가 반등이 들어올 때 하루도 쉬지 않고 상승한 업종이 있어요. 네. 그게
반도체 업종이에요.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는 또 막 한미 반도체가 장중에 거의 15%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 오늘은 두산 테스나가 8%가 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 올라왔냐면 역시나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3나노 이제 GAA 공정 수율이 이제 진짜 안정됐으니까 우리 이제 잘할 거다. 엑시노스 내년도 이제 출시되는 갤럭시 S25에는 엑시노스가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폴더블 폰 내년 신작부터는 엑시노스를 중심으로 탑재가 될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모바일 AP 엑시노스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두산 테스나 주가가 오늘 이렇게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한미 반도체도 사실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한미 반도체가 가장 좋다. 왜 그러냐면 한미 반도체가 HBM3 공급하는 장비, TC 본더 장비를 중국 쪽에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이제 거래 관계가 또 하나의 이제 주력 매출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뭐 경쟁사들이 시장 진입해서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었다가 오히려 중국에서 그런 긍정적인 이제 평가를 좀 하다 보니까 어저께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두산 테스나처럼 한미 반도체처럼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가 부각되는 반도체 기업들이 낙폭 과대 구간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 1차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날 때 지수가 올라오는 것만큼 정도 반도체 종목들도 되돌림 이제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반도체 관련된 업황 지금 8월 이후에 디램 간격이 35%나 폭락했거든요. 삼성전자 또 4분기 실적도 썩 좋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업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낙폭 과대 구간에서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막 3, 4% 올라오는 게 아니고 막 10%, 15%씩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오히려 이제 낙폭 과대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는 두산 테스나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로 두산 테스나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D&D 파마텍이 48%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5만 원까지 올라가 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펩트론 이슈 때문에 따라서 다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D&D 파마텍도 장 초반에 18%나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또 매물이 좀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은 펩트론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거든요. 무려 최고가 대비하면은 지금 48% 거의 50% 가까운 이제 수익을 냈거든요. 전고점을 한번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래 터지는 구간에서 차익 매물들이 조금 나왔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 라인 목표가를 더 높이진 않을게요. 익절 라인 44,000원 정도만 좀 잡아 놓으시고 최근에 5일선 추세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타고 11월 말부터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와서 전고점을 넘어간 유일한 제약바이오 종목이 D&D 파마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도 오늘 넘겼거든요. 그 정도로 강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전장에 웬만하면 차익 실현이 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44,000원 정도 익절가를 보고 이렇게 이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또 살아나면 제약바이오는 그 섹터 안에서 CMO, CDMO 기업도 움직일 수 있고 신약 개발, 기술 이전 이런 모멘텀들이 다시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엑스게이트가 56% 수익 중에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여러 개가 20%가 넘는 다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엑스게이트 어제도 리뷰해드렸죠. 어제 이제 상한가 안착을 했었고 분명히 이제 갭상승 출발해서 8,000원 정도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9,190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엑스게이트가 지금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관련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가 아주 강하게 터졌습니다만 저는 시세는 아직도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정도 구간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2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이제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제가 후속주로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도 공략을 좀 해드렸었죠. 이 종목도 오늘 초반에 9%가 넘는 이제 강세가 좀 나왔어요. 미국은 알파벳을 중심으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제 이슈가 여전히 좀 강하다. 물론 오늘은 뭐 아이온큐라든지 어저께 이제 급등했던 리게티 컴퓨팅 이런 종목들을 이제 제외하고는 조금 이제 또 쉬어가는 흐름도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우리 국내 증시는 지금 이제 막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정적으로
알파벳 구글이 이제 양자 컴퓨팅 개발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빅테크가 투자하면 우리도 따라간다. 이런 이제 시장의 이제 수급이 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엑스게이트를 중심으로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 두루두루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드림 시큐리티는 뭐 윗골이 좀 달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계속 좀 보유를 하시면서 홀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SK 바이오팜인데요. 편입 이후 좀 눌려 있다가 오늘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대형주가 진짜 오늘 SK 바이오팜이 진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유한양행하고 SK 바이오팜 같은 종목들은 코스피 시장의 수급이 강해지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수급이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 펩트론 이슈가 아니었으면 SK 바이오팜이 저는 훨씬 더 좀 부각되지 않았을까. SK 바이오팜도 미국 현지의 SK 바이오팜의 이제 부사장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엑스코프리 효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까지 매출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강력하게 이제 피력을 좀 했거든요. 실적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변동성 장세라고 하더라도 요런 이제 무게 중심을 잡고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오늘 비만 치료제 이슈가 먼저 부각이 좀 됐죠. 그 다음으로는 CMO, CDMO, 신약 개발, 기술 이전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날 그간 많이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막판에 종가 관리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뭐 11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 13만 원 고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오히려 너무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추세를 좀 타고 가는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SK 바이오팜을 제가 계속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1만 5천 원. 일단 1차 목표가가 아직 달성이 안 된 상태니까요. 1차 목표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오늘도 SK 바이오팜은 저는 충분히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까요? 최근에 또 제가 이제 뭐 양자 컴퓨팅,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많이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좀 출렁거리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약간 또 좀 후퇴를 하고 있거든요. 대장주 이스트소프트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눌림목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오늘 또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또 AI 관련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0원 현재가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뭐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테슬라하고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또 수혜주로도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리하게 1억 명이 넘는 가입자, 1억 3천만 명이 넘는 이제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피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 오피스하고 같이 이제 연동될 수 있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매출이 뭐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이제 64%를 이제 차지할 정도로 이름 그대로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오늘 간밤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유는 뭐 전기차 지금 중국 쪽에서 12월 달 이제 판매량이 늘어났다. 이런 것도 호재가 좀 되긴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모델 2 또 거기에 탑재될 수 있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 그리고 로봇 택시와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전기차를 만들어서 그걸 자율주행 기능을 실어서 자동차가 말 그대로 알아서 운전을 하는 그런 이제 시대를 만들고 싶은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업무도 보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런 식의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시간과 물리적인 장벽을 어찌 보면 좀 극복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이제 세상의 혁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미 폴라리스 오피스는 테슬라의 음성인식 기반의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웹 오피스 서비스를 공급을 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인식이 안 되면 어떤 불편함이 생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업무 문자가 와가지고 그걸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되려고 하면 그걸 또 직접 내가 뭔가 이제 터치패드에서 손으로 막 이렇게 치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음성 인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걸 바로 자동차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안에 탑재되는 웹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직접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율시장이 이제 확대됐을 때 주요 완성차 기업들로 고객사가 다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국내 최초로 뭐 소프트웨어 AI 혁신상을 이제 수상하기도 할 정도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폴라리스 AI가 최근에 이제 AI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좀 강하게 최근에 이제 시세를 좀 뽑아주는 흐름이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단기적으로 이제 11월 달에 7,000원 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태거든요. 오히려 이제 눌림목 조정을 좀 충분히 좀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부각되는 뭐 테슬라 수혜주나 혹은 뭐 자율주행 수혜주로 폴라리스 오피스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6,500원, 손절가는 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사실 어제 제가 이미 좀 힌트를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17,600원 현재가로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바이넥스를 말씀드렸어요. 네. 테슬라 주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이 커플링이 안 되고 있다. 실제로 오늘도 2차전지 소재 기업이나 배터리 기업들은 전혀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수급들이 오히려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이 주도 업종의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보면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명확하게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바이넥스, CMO, CDMO 이제 수혜가 있는 바이넥스를 어저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소개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오늘 진짜 한 끗 차로. 어찌 보면 SK 팜테코 이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K 팜테코도 SK 계열의 CMO, CDMO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비만 치료제 GLP-1 유사체를 위탁 생산하는 걸 오늘 수주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비상장에서니까 오히려 페트론 주가가 급등을 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생물보안법 이슈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굉장히 큰 기회가 좀 생긴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약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신약 승인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신약을 복제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좀 해야만 약값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결국은 경쟁의 논리로 보면 약품을 많이 생산하면 가격은 싸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이유가 처방을 받고 싶은 환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생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빅파마들,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는 그 비싼 가격이 좋으니까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지금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가 많이 풀렸을 경우에는 약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바이넥스는 올해 FDA 이제 실사를 받았잖아요. 내년부터 상업의약품 이제 CMO, CDMO 기업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거의 한 3개월 동안에 지금 추세적인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21선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요 변곡점에서 상단을 좀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펩트론이나 D&D 파마텍처럼 추세를 좀 돌리고 본격적인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요 변곡점 구간에서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단기간점으로 한 2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넥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도 영리한 투자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